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진짜 흥미롭습니다. 최근 대만의 금융지형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잖아요. 주식시장의 엄청난 부음부터 새롭게 쏟아지는 디지털 바이트, 즉 가상자산, 그리고 수십억 달러 단위의 자산 운용 센터 계획까지 정말 굵직하고 복잡한 입법 논의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핵심만 딱딱 짚어서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그리고 시장에 대체 무슨 의미인지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4만 포인트입니다. 최근 대만 가권지수 TAX가 역사적인 4만 포인트를 뚫고 올라갔죠? 와, 정말 시장에 엄청난 아드레날린이 분출됐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단숨에 대만으로 쏠린 그야말로 경이로운 마일스톤이었어요. 하지만 아시죠? 이렇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까 걱정되는 법이거든요. 가파른 상승세 뒤에는 늘 묘한 불안감이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대만 주식시장 너무 과열된 거 아니야? 시장의 온도계가 지금 터질 듯이 붉게 달아오른 건 아닌지 물어봐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끝없이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그 짜릿한 환희, 그리고 동시에 이거 언제 떨어지지? 하는 불안감, 둘 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타당한 반응입니다. 실제로 입법원에서도 지금 이 열기가 펀더멘털에 기반한 진짜 호황인지 아니면 곧 터질 거품의 전조인지 엄청난 공방이 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핵심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권지수 4만 포인트 돌파 현상. 두 번째, 이 시장의 과열을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가. 세 번째, 가상자산 규제 문제. 네 번째, 아시아 자산운용 센터 구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핀테크의 미래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가권지수 4만 포인트 돌파, 그 엄청난 호황의 실체를 먼저 들여다보죠. 여기서 진짜 재밌고 살짝 충격적이기까지 한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체 신규 거래 계좌의 무려 5%가 0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들 겁니다. 세상에 5%나요? 이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주식창 확인하는 게 전혀 낯선 풍경이 아니라는 거죠. 주식 투자가 단순히 어른들의 전유물을 넘어서서 얼마나 광범위한 전 국민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는지 이 숫자 하나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현재 개설된 총 계좌 수가 1,400만 개입니다. 대만 인구의 절반이 훌쩍 넘죠. 그중에서 실제로 활발하게 거래하는 사람만 700만 명이고요.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최대 1조 8천억 대만 달러에 달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게다가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즉 레버리지까지 엄청나게 몰리면서 시장 온도는 그야말로 기록적인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펄펄 끓는 시장 과열을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가, 규제와 우려의 목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처분 주식 제도인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흔히 주식을 감옥에 가둔다고들 표현하죠. 이게 뭐냐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일종의 시정 에어컨 역할을 하려고 만든 규제적 냉각 장치입니다.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널뛰게 하면 거래 빈도를 강제로 제한하는 거예요. 문제는 TSMC나 미디어텍 같은 초대형 우량 기업들조차 단기간에 주가가 오르면 이 냉각 장치에 걸려서 일정 시간 단위로만 띄엄띄엄 거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제도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아주 팽팽합니다. 찬성하는 쪽은 이게 소형주를 타겟으로 한 악의적인 주가 조작이나 투기를 막아주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라고 주장하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편의 불만도 만만치 않아요. 탄탄한 펀더멘탈로 정당하게 성장하는 수백조 원짜리 대형 우량주까지 유동성이 꽉 막혀버리고 억울한 페널티를 받는다는 거죠. 과연 1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이 낡은 규제를 오늘날의 글로벌 메가톤급 기업들에 똑같이 들이대는 게 맞느냐, 이 치열한 논쟁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은 현재 이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의 비정상적 과열은 계속 관찰하고 기존의 처분 거래 제한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입법원의 빗발치는 지적을 수용해서요, 한 달 이내에 대형주들을 위한 이른바 예외 조항을 도입할 수 있을지 공식 검토 보고서를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를 열어둔 셈이죠. 세 번째 섹션 디지털 프론티어로 넘어가서 가상자산 규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대만 암호화폐 시장이 마주한 가장 뼈아픈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국내 거래소들이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왜냐고요? 국내 플랫폼들은 빡빡한 규제 때문에 단순 현물 거래밖에 못하거든요. 반면에 규제 밖에서 노는 거대한 해외 거래소들은 온갖 화려한 레버리지 파생 상품에다가 무려 5%짜리 스테이블 코인 이자 수익까지 챙겨주면서 투자자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솔깃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 즉 VASP 전문 법률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데요. 규정 초안이 나오고 나면 대만에서 영업하려는 해외 거래소들에게 딱 6개월의 유예 기간만 줍니다. 이 엄격한 창구 기간 안에 현지 법을 완벽하게 준수해서 정식으로 신청하던지 아니면 짐 싸서 대만 시장을 떠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최후 통첩인 셈입니다. 여기서 금융감독원의 핵심 전력은 아주 정교한 줄타기입니다. 디지털 혁신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지는 않으면서도 막대한 규모의 디지털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에 안전하게 머물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파생상품 거래도 조건부로 서서히 허용해주고 스테이블 코인 이자 규칙도 명확하게 다듬고 또 기관들의 거액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현지 수탁, 커스터디 솔루션을 합법적으로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테마입니다. 대만의 거대한 비전이죠. 수십억의 부를 구축하기 위한 아시아 자산운용센터 계획입니다. 대문을 세계 작은 프리미어 자산 운용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 과연 현실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가오슝에 조성 중인 시범 특구에 약 2조 대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와, 2조! 엄청나 보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비교해 볼게요. 바로 옆에 금융거인들,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이미 각각 4조 달러 이상, 그러니까 대만 달러가 아니라 미화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자산을 굴리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만 봐도 대만이 따라잡아야 할 격차가 얼마나 방대한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대만 정부가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 아주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름하여 100년 신탁입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 무서워서 돈을 자꾸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니까 아예 파격적인 당근을 주는 거예요. 신탁을 처음 설정할 때 딱 한 번만 세금을 내면 이후에 자녀, 손주 세대로 넘어갈 때마다 붙는 무시무시한 다세대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면서 그 부를 최대 100년 동안 고스란히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논쟁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이 100년 신탁이 극소수 초부유층의 부의 대물림만 도와줘서 빈부격차를 더 벌려놓을까요? 아니면 그 막대한 자본이 해외로 도피하지 않고 대만 안에 착실하게 머물면서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든든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까요? 양쪽의 주장이 정말 날카롭게 부딪히는 아주 핫한 이슈입니다. 돈을 국내에 묶어두는 또 다른 매력적인 도구로 롬바드 대출이라는 것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자기가 가진 주식이나 채권을 팔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그걸 담보로 은행에서 현금을 쑥쑥 빌릴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레버리지 도구예요. 하지만 당연히 입법원에서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만약 시장이 갑자기 훅 떨어지면 이 높은 레버리지 때문에 반대 매매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거죠. 어느덧 마지막 섹션이네요. 5. 핀테크의 미래. 그 미지의 영역을 어떻게 탐색해 나갈 것인가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밝힌 핵심 철학은 아주 확고합니다.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해야 하고 시장 메커니즘이 번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멋진 말이죠? 급변하는 기술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혁신이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되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중립적이고 단호한 안전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실행에 옮길까요? 크게 3단계 로드맵이 있습니다. 첫째, 일단 가오슝 샌드박스라는 통제된 환경에서 핀테크 기술을 안전하게 테스트합니다. 둘째, 여기서 검증이 끝나면 은행, 보험, 증권 사이에 처져 있던 낡고 답답한 규제의 칸막이들을 과감하게 걷어냅니다. 그리고 셋째, 마침내 대만 전역을 아우르는 핀테크 전문 샌드박스 법안을 완성하는 거죠. 아주 체계적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내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펄펄 끓는 주식시장,
경계를 허무는 암호화폐의 거센 물결 그리고 자산관리의 판을 뒤엎는 새로운 정책들 사이에서 과연 대만은 이 맹렬하고 거친 기술 혁신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금융시장의 철통 같은 안전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대만 경제를 어디로 데려갈지 여러분도 계속해서 흥미진진하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